여기 명제가 뭐냐면 얘들아, 명제는 이게 또 똑같아. 우리 집합 있잖아. 집합은 뭐 하면 안 됐지? 맞아? x바 x는 홀수다 그러면 뭐 10 이하의 홀수다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명제가 어떤 거냐면 여긴 기본적인 집합 개념만 알아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다미는 알겠죠? 우리 이 명제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장인데 명제라는 놈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기 시작했냐면 명제라고 얘기할 거야. 예를 들면 이 명제 예시가 뭐가 있냐면 4는 2의 배수이다. 그럼 얘는 참인 명제거든. 근데 만약에 3은 5의 약수이다.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야. 뭐 하니까 쌤 이렇게 안 쓸게. 얘는 참인 명제야. 3은 5의 약수이다 하면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그 SSG 랜더스라고 있어. 랜더스는 야구를 잘한다. 그럼 얘는 거짓이지만 사실 모호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 유리처럼 이제 SSG 랜더스 쓱쓱 하고 빠지는 거 있지. 1등 하다가 쓱 꼴등까지 내려오는 그런 랜더스 그 장난이고, 우리 너무 잘하는 SSG 랜더스지만 야구를 잘한다고 하면 모호하지. 왜냐면 우리 유리는 랜더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랜더스라는 팀이 1등이면 유리는 무조건 잘한다고 해. 예를 들어. 근데 쌤은 솔직히 5등만 돼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쌤은 5등만 돼도 잘한다고 하지만 유리는 SSG 랜더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1등만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모호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것 자체가 될 수 없다? 명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더 들어주면, 예를 들면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이런 건 솔직히 쌤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가깝다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맞지?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돼 안 돼? 얘도 명제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됐어? 쌤이 이거 천천히 해주려고 하는 거야. 또 2x는 8이 얘가 참이냐고 거짓이냐고. x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지. 맞아? 그럼 2x는 8도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잖아.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거지. 4는 2의 배수야. 3은 5의 약수야. 이런 거는 되지. 맞지? 예를 들면 자꾸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개념 확인 테스트를 페일하면 재시험을 반드시 본다. 이건 명제 아니야? 명제야? 명제가 맞지. 재시험 걸리면 무조건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건 맞으니까. 참인 명제지. 뭐 봐야 돼. 걱정하지 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봐. 알았지? 거의 약간 재시험계의 약간 저승사자라고 보면 돼. 쌤은 알겠죠? 다 기록돼 있어서 우리 윤성이가 안 보고 싶어도 여기 이제 나가려면 무조건 봐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x는 8이라고 하면 뭐라고? 2x는 8이라고 하면 얘들아, x는 4일 때는 성립하지만 x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돼? 따라 참 거짓이 어때요? 그러니까 얘도 애초에 명제다 명제가 아니다? 명제 자체가 안 된다고요. 됐죠? 쌤이 일부러 시간 벌어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쌤이랑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명제를 부정할 수 있어. 이제 우리 유리가 맨날 쌤을 부정하잖아. 부정하는데 이제 부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어떤 명제가 있어. 그럼 쌤이랑 이걸 봐보자. 우리 명제의 부정이 뭐냐면 좀 딱딱하지만 쌤이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줄게요. 명제 P에 대해서 명제라는 놈이 있는데 이 명제가 P에 대해 P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니다 라고 하는 얘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촬영 중이니까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유성씨 잠깐만 기다려줄래? 됐죠? 이게 얘들아 너는 인강 보는 스튜디오 버전과 현강 버전이 다른 이유야. 알겠죠?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명제 P의 부정이라고 우리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우리 물결 표시를 해. 이 물결 표시는 뭐냐면 not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P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지. 맞아요? P가 아니다. 갑자기 낫이 왜 나와요? 갑자기 not이 왜 나와요? not이 나와요. 아, 그 영어 낫이었어요? 그럼 발음이 달라? not이라고 하네. 쌤이 낫! 밤낮 할 때 그 not이야. 됐지? 봐봐. 나 진짜 이 초딩 수업 이거 맞습니까? 이거 사실 약간 초딩 PTSD 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너무 가혹한 그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됐죠? 아휴, 우리 봅시다. P가 참인 명제가 있어. 봐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봐봐. 첫 번째, 예를 들어 얘들아, P가 참인 명제야. 그러면 not P는 당연히 거짓인 명제인 거 이해돼요? P가 참인 명제야. 예를 들면 4는 2의 배수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는 당연히 뭐야? 거짓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동시에 또 뭐겠어? P가 만약에 거짓인 명제가 있어요. 그럼 not P는 뭐한 명제야? 참인 명제 아닙니까? 됐습니까? 아, 돼유 안 돼유. 돼요. 좋아요 우리 한윤이? 대답해 주세요. 그럼 대답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죠? 인상 고마워. 봐봐. 근데 봐봐. 이제 이거 하나만. 이거 너무 쉽지. 너네 맨날 엄마가 뭐 얘기할 때 엄마들이 얘기할 때 자꾸 뭐 해줄 듯 하면서 안 해주고 안 해줄 듯 하면서 해주잖아. 되게 짜증나지만 내가 맨날 엄마한테 맨날 학창시절에 얘기했더니 엄마 제발 이중부정 좀 하지 마. 뭔 뜻인지 알지 얘들아? 이중부정하면 뭐야? 긍정이잖아. 그럼 원래 해줄 건데 계속 안 된다 하니까 자꾸 열이 받았던 거지. 봐봐. 뭐냐면 명제 나피의 부정이 뭘까? 나피의 부정은 무조건 P이다야. 봐봐. notP에 뭐를 붙여? not을 붙이면 not이 없어지면서 뭐가 돼? P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죠. 그럼 예를 들어 쌤이 그냥 P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 P가 이는 소수이다라는 놈이 있어. 그럼 얘는 참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not P가 뭐가 돼? 이는 소수가 아니다지. 그럼 얘는 뭐예요? 거짓 아닙니까? 됐어요. 자, 봐봐요. 우리 조건이란 게 뭐냐면, 자, 봐봐. 조건이란 게 있어.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 조건이란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까 있잖아. EX는 8 같은 거.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참 또는 한마디로 x에 따라서 이 그 문장이 그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 될 때 이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조건은 절대 뭐면 안 되냐면 이 조건이란 놈은 절대 뭐가 아니야? 명제가 아닌 거야. 자, 봐봐요. EX-5는 1이라는 이런 식이 있어. 방정식이. 근데 X값이 잘 들어 얘들아. 필기 좀 이따 해도 돼. X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얘네는 참과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니네 머리로 X에다 3을 넣으면 600이 오니까 1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요? 근데 X가 3이면 이게 참이 되지만 X가 2만 돼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러면 2x-5는 x가 3일 때는 참인 명제가 되지만 x가 3이 아니라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맞아요? 맞지? 근데 얘네를 사실 명제라고 이 자체로는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 맞아? 이 방정식 자체를. 그럼 뭐라고? x가 3이면 참이 되는데 x가 3이 아니면 거짓이 된다. 근데 한마디로 이 등식이라고 부르지. 우린 얘를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2x-5는 1이 x 무슨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쌤이 일부러 더 천천히 나가는 거야. 진도 좀 더뎌져도 참 또는 거짓이 판별은 되겠지. 맞아? x가 3일 때랑 3이 아닐 때로. 근데 그러면 얘 이 문장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를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또 들어줄게. 3은 홀수이다. 그럼 얘는 무조건 명제가 맞아. 참인 명제야. 근데 봐봐. x는 홀수이다 라고 나오면 얘는 x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판별되지. 맞아? x가 3, 5 홀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참인데 x가 2, 4, 6 같이 짝수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우린 뭐라고 부르겠다고? 조건이라고 부르겠다고. 됐죠? 이따 마저 필기하세요. 이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걸 보게 돼. 이 진리집합은 되게 쉬워. 우리가 어떤 U라는 전체 집합이 있어. 근데 거기 안에 이 P라는 이런 집합이 있어. 하다가 잘 안 보이니? 잘 보이니? 이런 P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봐봐. U의 원소에는 P에 속해 있는 놈들도 있지만 P가 아닌 놈들도 있지. 다시 U 안에는 P가 있지만 P가 아닌 P의 여집합인 부분도 존재하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조건 PX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가 PX의 진리집합이라고 해.
기다려. 어? 얘를 그리고 우리는 집합 P로 표현한다. 뭔 말이냐면 아까 그 2x-5는 1이라는 얘 있잖아. 맞아? 근데 U가 예를 들어 10 이하의 자연수인 거야. 혹은 x제곱이 4보다 작다. 근데 x는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전체 집합은 뭐겠어? U라는 이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다 들어있는단 말이야. 근데 뭐만 P 안에 들어가 있을까? 1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이해돼? 이해돼요? 자, 다시 얘를 그냥 25라고 할게.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는 뭐가 있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까지 있겠지. 5부터는 안 되지. 맞아, 25가 돼버리니까. 그럼 5부터는 어디다 넣어? 5, 6, 7, 8, 9, 10은 이 오른쪽에 P가 아닌 부분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x제곱이 25보다 작은 x값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x제곱은 25를 만족시키는 x값은 1, 2, 3, 4, 4개가 있지만 정작 10개 중에는 나머지 5부터 10까지 총 몇 개? 6개는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걔는 P가 아닌 진리집합이 아닌 부분에 우리는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뭐라 표현하냐면 조건제시법으로 P인데 P라는 놈은 X는 무조건 U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뭐한 PX가 참이 되도록 하는 U 안에 있는 X라는 놈들을 어디다 넣으셔라? P에다 넣으셔라 이런 거지. 다시 한번요. PX라는 이 조건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다 넣어라 어디다? P라는 집합 안에. 이해됐습니까? 됐어? 지금 이해 안 가지 윤성이는? 가 안 가? 윤성아 봐봐. 예를 들면 2x가 10이야. 그럼 x는 5일 때만 성립하지. 맞아? 근데 x가 만약에 u라는 전체 집합이 뭐냐면 5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래. 그럼 1, 2, 3, 4, 5인 거 이해돼? u라는 집합은? 근데 그 중에 2x는 10을 만족시키는 x는 뭐만 있어? 5만 있지. 그럼 얘를 P에다 넣겠다는 거야. 이렇게 5라고. 그럼 나머지 1, 2, 3, 4는 어디 들어가? P가 아닌 부분에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 뭔 말인지? 그게 진리집합의 정의야. 그냥 진리집합 자체의 개념인 거라고. 이해 안 가? 갔어? 오케이. 조금 그거 더뎌져도 얘들아 천천히 보자. 알았죠? 보고 쌤이랑 예시 보면서 됐죠?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봐봐. 우리가 뭐를 또 해야 돼? 우리 아까 명제하고 명제에 부정했지. 그럼 조건 나왔어. 그럼 뭐 할까 얘들아? 조건에 부정을 하겠죠. 봐봐.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는 놈을 조건 P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뭐라고 쓰냐면 not P라고 해.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커플가 아니고요? 수아 기다려. 알았지? 지금 혼자 수업 듣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따가 질문합시다. 우리 조건의 부정에 그러면 봐봐요.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이라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전체 집합 U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 P라는 부분이 있고 P의 여집합 이렇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전체 집합 있잖아 얘들아. 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 집합 있잖아.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얘인 거 당연히 이해되지. 맞아? 효준 이해돼? 진우 고유리도 이해되죠? 맞아? 한유리도 이해되지? 봐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그냥 P라고 한다고. 여기 위에 있는 얘 이 P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야 얘들아? 당연히 P가 아닌 부분이 뭐가 됐어?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인 거지. 됐습니까? 돼요?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인 거죠. 그러면 그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구분해요? 명제가랑 조건이 구분이 되잖아. 근데 둘 다 있는 거죠. 그건 기호가 그런 건데 어떤 주어진 준식이 명제인지 조건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야지. 윤성아. 그 명제인지 조건인지를 알잖아. 명제랑 조건이 구분돼 있잖아. 이해됐어? 명제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으니까 명제가 아닌 건 조건인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부정인 건 조건의 부정인 거고, 명제를 부정하면 명제의 부정인 거지. 됐어? 너가 궁금해하는 명제랑 조건을 뒤섞어 놓진 않겠죠, 문제에서. 당연히 명제는 명제 따로, 조건은 조건 따로 이렇게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러면 누구만 띵 나오면 그렇게 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지 않아요, 문제를. 누가 봐도 그렇게 내지 않죠. 너같이 똑같이 질문을 할 텐데 이거 명제인지 조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학교 시험에서 명제랑 조건을 구분을 안 되게 애초에 출제하지 않지. 넘어갑시다. 알겠죠? 문제 풀어보면 얘들아 이해가 될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쌤이 그냥 여기서 윤서희가 질문했으니까 대충 얘기해주면, 예를 들면 봐봐. 2는 10의 약수이다. 그럼 얘는 뭐야? 명제야 아니야? 명제지.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P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명제의 진리집합인 거지. 그럼 얘는 P 안에 뭐만 들어있어? 2만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자연수가 5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나머지 뭐가 될까? 맞아? 1이라는 놈도 당연히 여기 들어는 있겠지. 진리집합 안에 들어는 있겠지. 5랑 3이랑 4는 당연히 이 부분 밖에 있겠지. 맞아요? 5 이하라고 하면 5도 여기에 들어가겠지. 근데 얘는 그러니까 명제라고.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조건은 뭐가 다르냐면 x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애초에 알 수 없게. x가 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 이해됐습니까? 됐죠? 이런 데서 조건과 명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네들이 조건의 부정과 명제의 부정이 다 not P라고 해서 얘를 구분 못하는 일은 나오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까? 됐죠? 우리 마저 볼게 얘들아. 그러면 얘를 이제 P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똑같지. not P의 조건 not P의 부정은 P인 거지. 맞아? 왜냐면 not P의 부정을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됐어? P가 당연히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not의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과 같은 거 이해돼? 이해돼요? not P의 부정을 하면 P니까 그 얘의 진리집합 자체는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늘이 이해돼요? 효진이도 이해됐죠? 오케이. 우리 이것만 하나 하고 또 다시 또 끊었다 갈게 얘들아.
봐봐.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 할 때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 스몰 p, 조건 스몰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걔네들을 라지 p, 그러니까 캐피탈 p, 캐피탈 q라고 하겠다고 대문자로. 그러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얘 또는 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를 뭐라 쓸 수 있을까? 합집합 개념으로 쓸 수 있지 않아? 또는이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맞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당연히 조건이야.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뭐라 해요? P 그리고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교집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인 거고, 또는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 또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합해져서 합집합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아담이 잘 듣고 있어? 우리 공지한 대로 얘들아 혹시 기억나니? 우리 클리닉을 아예 못 온 친구들 제외하고는 이미 오고 있는 거 쌤도 알고 있거든. 근데 쌤이 첫 시간에 우리 1차시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원의 방정식 파트랑 우리 명제는 의무 클리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 명제 벌써 버벅이는 친구 조금 이해가 돼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쌤이 말했죠? 명제 때는 의무 클리닉이야. 그러니까 화목토 다 와야 돼. 화목토에 명제를 하니까. 쌤 말 이해돼 안 돼? 이미 오고 있는 친구들은 상관없고 이미 잘 오고 있으니까. 윤성이도 오고 있어요? 오늘도 왔죠? 화목도 다 오세요. 명제는 네. 명제 때만. 토요일에는 네. 7시간 쌤이랑 똑같잖아요. 네. 어찌라고요? 아니지. 그때는 1시 아니에요? 1시에 수업이잖아요. 그럼 10시에 오셔야죠. 어떡해요? 제 잘못입니까? 그럼 대신 특권을 드려요? 뭐예요? 저와 클리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저와 클리닉을 할 수 있는 기회? 싫어요. 일단 그냥 같이 왔다 같이 퇴근해. 좋잖아. 우리 깐부끼리 그러면 되죠. 자, 우리 얘들아 더 볼게.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아는데 우리 더 봐야 돼 얘들아. 개념 어디까지? 개념이요? 제가 하고 싶은 데까지요. 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있어. 조금 봐봐. 우리가 뭐냐면 봐봐요. 너무 쉬워. 이제 우리 유리가 좋아하는 이거 있잖아. 총 쏘는 거. 이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명제인데 이 명제 P면 Q이다. 얘를 이제 조건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제 조건이 나와.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우리는 기호로 나타낸다. 여기서 P는 가정, Q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명제 X는 1이면
x 더하기 3은 4이다 해서 x는 1이라는 거는 가정이고요. x 더하기 3은 4라는 애는 결론입니다. 되죠? 근데 우리가 얘 P랑 Q 있잖아요. 명제 PQ에 대해서 얘들아 쌤이 엄청 되게 세세하게 해줬나봐. 칸이 우리 부족해. 칸이 부족하면 우리 어쩔 수 없죠. 여기 나는 갔다 올 수 있는데 여기 오답 노트 주요 문항 기록 있잖아. 이걸 위로 당겨서 써. 알아서 나는 가능합니다. 알았죠? 어떻게든 필기하는 공간 만드시고, 만약에 그래도 정 싫다 그러면 이거 있잖아, 아코디언. 쌤이 이거 아코디언 줄 테니까 여기다 써서 붙이세요. 알겠죠? 우리 마저 볼게. 명제 P가 Q에 대해서 얘 각각의 진리집합을 뭐라 하냐면 P가 Q가 되는데 두 조건. 예쁘게 쓴다고 쓰는데 P, Q에 PQ라고 하면 첫 번째 한마디로 이 진리집합 PQ잖아. 그럼 만약에 Q라는 집합이 더 크지, 맞아? 가정 P 부분이 가정이고 Q가 결론인데, 만약에 P가 Q 안에 들어있으면 얘는 뭐냐면 명제 PQ는 뭐다? 참이다, 이렇다는 뜻이야. 만약에 명제 PQ가 PQ가 참이면 당연히 뭐냐면 Q라는 집합 안에, 진리집합 안에 P가 들어있다고. 이해돼? 이건 조금 암기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만약에 P라는 놈이 어디 안에, Q 안에 없으면요, 명제 PQ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당연히 명제 PQ가 거짓이면 P도 Q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됐어요? 자, 봐봐 얘들아. 쌤이 예시 하나 들어줄 거야. Q라는 놈과 P라는 놈이 있는데 얘 진리집합은 2와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 그러면 P라는 집합은, 진리집합은 2고 Q라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와 2죠. 여기까지 납득돼요? 쌤이 일부러 이거 예시 더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네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윤성이가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서 쌤이 최대한 더 많이 해드립니다. 봐봐. 명제가 맞아. 어떤 명제가 있냐면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이 P, 이 부분이 Q가 되지. 그럼 x가 2면 x제곱은 4가 맞지. 왜? P의 모든 원소 2가 Q의 원소 2와 마이너스 2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는 맞아? 맞죠? 그럼 얘는 P가 Q 이렇게 되는 게 참인 거 이해돼요? 맞아? Q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와 2고 P라는 집합은 X는 2라는 거니까. 맞아? 이 조건
한마디로 이 명제 가정부랑 이 결론부 이 P랑 스몰 p 스몰 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 이미 이거 안에 들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봐봐. x제곱은 얘가 뭐가 돼? x제곱은 4이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2라는 놈은 q 안에 원소에 들어있잖아. 근데 뭐야? 마이너스 2라는 놈은 이 p 안에 들어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p는 2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q라는 놈은 절대 p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따라서 q라는 p는 무조건 뭐야? 거짓인 거죠. 왜? q라는 놈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으니까 p 안에 들어있을 수 없으니까. 납득됩니까? 됐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야 얘들아. 여기 명제가 약간 말장난이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맞아. 이해됐죠? 오케이. 됐어요? 됐죠? 잘들 따라오고 계세요. 저도 알아요. 이제 여기가 이 주제를 우리가 이만큼 뛰어넘었는데 우리 모든 어떤 여기다 써야 돼 얘들아. 쌤도 알아. 우리 이제 모든 어떤을 이제서야 이 테마를 지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쌤이 얼마나 세세하게 다 잡아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개념 노트보다 더 빼곡하게 해주는 거라고. 나도 힘들지. 너네도 힘든 거 알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이게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돌아갈 거면 그냥 제대로 그냥 천천히 늦게 돌다리 진짜 두드리면서 걷는 게 훨씬 나아. 어차피 날림으로 개념 해봤자 쌤이랑 너네랑 그냥 쌤 목 덜 아프고 너네가 조금 더 편하고 필기양 적고 개념 노트 시험 볼 때 편한 건 아는데 문제 풀 때 안 풀려. 그러면 30분이면 문제를 풀걸 3시간 걸려서 풀면 그게 훨씬 더 기회비용이 더 큰 거야. 그리고 심지어 기회비용도 아니야. 이건 매몰비용이지. 버려지는 비용인 거지. 됐습니까? 됐죠? 우리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는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쌤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모든 나오면 다 틀렸어. 알잖아 니네. 영어에서도 맨날 all 나 들어가 있으면 다 그 true or false 할 때 all 있잖아. all 들어가면 그냥 알지. 모든 남자들은 뭐다. 이런 거 다 틀린 거잖아 원래. 이 명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게 뭐냐면 잘 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얘는 이게 모든이 왜 안 되냐면 모든 x에 대하여 p라고 하면 다 만족해야 하잖아. 모든 x가 다 p를 만족해야 되잖아. 맞아?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이 이 p 진리 집합과 같다고 하면 참인데 아닌 경우는 하나라도 아니면 무조건 거짓인 거지. 잘 따라봐. 쌤이 당연히 예시 들어줄 거야. 밑에서 좀 기다려봐.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쉬운 게 있지.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그럼 봐봐.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 근데 만약에 p가 하나도 만족하지 않아. 그럼 뭐야? 거짓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건
2x는 5를 예를 들면 2x는 6을 만족시키는 x라는 3이라는 놈이 있으면 참이지만 맞아? 아무것도 만족하는 게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인 거죠. 아니요, 이따가요. 우리 1시간 10분밖에 안 됐어요. 좀만 이따 보내줄게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지. 봐봐. 예시 또 들어주면 이 U가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리고 조건 P가 뭐냐면 X제곱은 1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 하면 라지 P는 마이너스 1과 1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야, 당연히 이 명제는 거짓이지. u가 전체 집합이 p를 포함하곤 있지만 맞아요? p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포함하곤 있지만 x가 2만 돼도 얘는 거짓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모든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얘가 참이려면 얘가 전체 집합과 같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여기에 2부터 다른 거 다 들어가 있잖아. u라는 집합은 왜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는 애초에 뭐다? 거짓인 게 당연하죠. 맞아요? 이 명제는 거짓. 두 번째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봐봐. 그럼 이 p라는 놈이 뭐는 아니니까 공집합이 아니니까 명제는 어때? 맞지? 1과 마이너스 1 어떤이라는 거에 1과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뭐다? 참인 거죠.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죠? 오늘 이 명제의 역과 대우까지만 할 거예요. 잘 따라와봐 얘들아. 진짜 쉬워. 우리 이거 금방 끝나. 이거 10분 안에 끝날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 같이 힘내봐요. 알겠죠? 명제 역과 대우 P명 Q에서 첫 번째 명제 만약에 이 P와 Q를 자리 바꾸면 얘라는 놈을 명제 PQ의 역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명제가 어떤 명제냐면 P명 Q이다 이 명제에 얘를 뭐라고? 이 부분 있죠. P를 결론으로 Q를 가정으로 조건으로 이렇게 앞으로 뒤바꾸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역이라는 용어를 지금 배운 거라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를 명제 얘는 뭐냐면 얘와 얘를 뒤집어 깠는데 부정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까면 얘를 뭐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얘를 대우라고 하기 시작했다고.
자, 예시를 들어줄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이면 x제곱은 9이다. 얘가 p고 얘가 q죠. 그럼 우리가 역을 얘기해보자. 역은 x제곱은 9이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맞죠? 맞아요? 됐죠? p랑 q랑 자리만 바꾸는 거니까. 유빈아 이해돼요? 근데 이 대우라는 놈은 뭐라고? q를 자리를 바꾸긴 바꾸는데 부정을 해버리라고. x제곱은 9가 아니면 x는 뭐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진짜 되게 쉽다. 진짜 마지막 우리 한 줄만 딱 쓰시면 돼요. 우리 뭐냐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야. 이면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항상 참이야.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근데 만약에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명제가 어떠면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뭐다? 거짓이라고. 잘 따라오고 있어? 하다미 잘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이걸 진리집합으로 그냥 증명해 버릴게. 봐봐요. U라는 전체 집합이 있어. 이 중에 Q라는 놈이 있고 P라는 놈이 있어. 봐봐 얘들아, 이거 보고 써도 돼. 이것까지만 할 거니까. 봐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이 뜻은 얘 진리집합 P가 Q 안에 들어있다는 거 맞아? 여기까지 돼? 맞아? 근데 봐봐. P면 Q이다 얘가 맞잖아. 근데 봐봐. Q 안에 P가 있잖아. 근데 P를 한번 부정해 볼까? P를 부정하면 어떤 부분이 돼버려? 이런 부분이 되지. 맞아요? 지금 이해돼? 잘 기억해. 이 정도의 면적이지. 근데 만약에 Q를 부정해봐. 그럼 어때? 조금 더 작아졌잖아. 당연하지. 애초에 원래가 P가 훨씬 더 어떠니까 더 작았으니까 그거에 여집합을 하면 얘가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 이해돼? 선주야? 이해돼? 유리도 다 이해돼? 효진이도 이해되죠? 이해돼 안 돼 윤성아? 돼? 그러면 잘 봐. P의 여집합은 뭐를 포함한 거야? Q의 여집합을 포함하게 되는 거잖아. 다시 얘를 이제 거꾸로 쓸게. Q의 여집합이라는 놈은 어디에 들어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명제 P가 Q이면 이렇게 썼어. 얘면 뭐라고 써? not Q라는 놈은 not Q라는 놈은 not P라는 놈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 그럼 얘라는 놈은 뭐라고? not Q라는 놈은 not P라는 놈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가 뭐였으니까 참이니까 이게 무슨 명제다? 대우 명제인 거 이해되니? 왜 얘를 반대로 나타면서 얘를 반대로 나타면서 가는. 맞아?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어떻다? 그 얘에 대한 무슨 명제? 대우 명제도 어떻다? 참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납득돼요? 이거 진리집합 간의 포함, 집합의 포함 관계로 쌤이 지금 증명해 준 거잖아. 돼요? 안 돼요? 됐어요? 굿?
이해돼? 오케이.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 풀고 조금씩 봅시다.